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의 김민재입니다. 톡스타 2부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왔고요. 1시간 동안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 이슈에 대한 이야기 두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요. 10시까지 톡스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때와 마찬가지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남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같은 번호로 열려 있고요. 톡스타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또 소통이 가능한 창이니까요.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톡스타 별톡방에 빠르게 찾아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1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그렇다면 톡스타 별톡방에는 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톡스타 별톡방 확인을 해보고 가야겠죠. 열어보겠습니다. 화요일은 시끌시끌한 날입니다. 역시나 열자마자 많은 글들이 벌써부터 올라와 있네요. 코레님, 두두둥 출석, 화요일은 본방사수 해야죠. 두스타님과 민재님 보러. 리치스타님 완전 화이팅,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시네요. 코레님 반갑습니다. 두 스타님이랑 저를 또 함께 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코레님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 스텔라님 모다이노 칩은 스파이더님께서 잘하시는데 오늘도 스파이더님 보러 왔어요 라고 하시네요. 스텔라님 반갑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의 팬분이시죠. 행복가득님, 오늘도 리치스타님 나오는 날, 이날만 기대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편하게 수익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수익 보셨으면 축하드립니다. 행복가득님, 계속해서 행복가득한 계좌로 또 함께 하시면서 저희 톡스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진머리님, 저는 간만에 TV로 본방사수입니다. 일찍 퇴근해서 TV로 보니까 또 다르네요 라고 하시네요. 자진머리님, TV로 보고 계시다면 제 얼굴이 좀 더 크게 나오겠네요. 잘 나오고 있나요? 우리 자진머리님, 오늘 일찍 퇴근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톡스타와 함께 하시다가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임스님, 아나님 너무 귀엽네요 라고 하시네요. 임스님 감사합니다. 임스님 덕분에 또 이렇게 톡스타 별톡방 읽는 또 맛이 나네요. 임스님 감사드리고요. 휘리링님, 스파이더님 오늘도 꿀잼 기대할게요. 토마님, 스파이더님 좋은 정보와 교육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스타분들의 팬분들이 정말 또 많이 찾아오시는 그런 화요일입니다. 유튜브에는 박미재님께서 스파이더님 본방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스텔라님께서 와 시작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우리 스텔라님, 지금 김밥님도 들어오셨어요. 김밥님 환영합니다. 지금 김밥 먹고 싶네요. 지금 또 김밥 먹고 싶은 그런 시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리고 우리 톡스타 별톡방 식구분들께서는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시니까 식사하셨겠죠? 우리 날마다 수익님 2부도 기대됩니다 라고 하시니까 빠르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톡스타 2부에 앞서서 저희 함께 퀴즈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화면으로 공유할게요.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볼게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를 가진 대기오염 물질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면서 최근에 꾸준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이것을 3개의 보기 중에 찾아서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미세먼지, 2번 자외선, 3번 적외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셔야만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분들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릴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중복 당첨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당첨된 분들이라면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이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 유념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릴게요. 자, 두 분의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두 분께서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 이슈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은 우리 그렇다면 스파이더스타님부터 또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3월달 잘 지내고 있고요. 뭐 일단 경협주들 이따 주제가 또 있는데 좀 그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좀 여기에 좀 물리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앞으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좀 빠져나와야 될지, 그리고 대응의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열려 있고, 오늘 좀 주제들이 좀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좀 관심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그런 주제들, 재밌는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좀 집중적으로 리치 스타님하고 같이 좀 풀어가는 시간을 좀 풀어볼 건데, 리치 스타님 자꾸 저한테 뭐만 하면 자꾸 시비를 걸어가지고, 예, 오늘 좀 괴롭힐 걸 찾고 예, 있습니다. 오늘 좀 저 자꾸 괴롭히려고 하는데 저도 괴롭힐 거예요. 진짜. 예. 오늘 괴롭힐 걸 그렇다면 찾고 있습니다, 지금. 흥미진진하겠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워낙 친하기 때문에 네. 네, 괴롭힐 걸 찾고 있습니다. 방송 재밌게 좋습니다. 하기 위해서. 또 서로 이렇게 물고 뜯으면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 위해서 더욱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역시 궁금한 점을 콕콕 집어서 분석해 주시는 두 분인데요. 경협주에 대한 내용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시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리치스타님께서는 한 주 어떠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뭐 수익 잘 내고 있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뭐 국선장에서 한 번도 손실이 안 나고 좀 편안하게 매매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봤던 뷰대로.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저희 회원들은 이미 지금 코스피 지수 2220 위에서 지수 추정형 종목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청산했기 때문에 네.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지수 추정형 반대 종목, 인버스하고 지수 추정형이 아닌 종목들만 일부 들고 있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지수 추정형 아닌 종목들은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인버스 쪽을 지금 매수해 놓은 상태라서 지수가 하락한다에 지금 투자를 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주식은 그대로 하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매도 포지션으로 조금 봐서 수익을 계속 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조금 편안하게 장을 좀 바라볼 되게 어려운 장이었다고도 하지만은 저희는 되게 편안하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손실만 보고 있는데 리치스타님은 어떻게 수익만 보시지 하시는 분들은요. 또 리치스타에 또 톡방 찾아가시면은 무료로 어떤 전략이든지 어떤 궁금증이든지 함께 또 풀어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두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염두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좀 준비된 주제부터 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시장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상해 종합 3천선, 급등하는 중국 증시, 빈손 회담 국내 증시, 경기 둔화 미국 증시, 각각의 투자 전략을 두 분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스파이더스타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빈손 회담 결과로 인해서 약간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또 간밤에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또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각각의 투자 전략이 또 참 중요해요. 그렇죠. 또 커플링되는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죠. 예, 근데 이제 일단 이평 자체가 단기 이평 자체들이 지금 눌리고는 있는데 눌리면 다시 이제 반등하니까 단기 이평들의 지지를 좀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000포인트의 저항이 좀 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가 자체는 넘기진 못했습니다. 지금 29,255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28,880포인트를 찍고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 이제 고가놀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용어 중에 고가놀이가 고가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크게 올라가지 않는 옆으로 이제 행보하는 추세를 좀 그리고 있는데 3월 달에 저는 저번 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 주가를 상방 쪽으로 네.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 이제 북미 지금 정상회담 결렬되면서 사실적으로 국내 지수는 약간 우려감 때문에 좀 많이 빠진 반면에 아직 나스닥이나 아니면 항생 지수는 아직 위쪽으로 상방 쪽으로 좀 아직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나스닥 지수도 사실 이번 연도에 제가 그렇게 좋게 보는 편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한번 그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나스닥 지수가 원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눌림목,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항생 지수도 지금 눌림목 자체가 단기 이평 자체도 지금 하회하지 않고 종가 자체를 계속 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빠졌다 하더라도 이평 자체 11이평의 지지를 자꾸 받고 올라가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힘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습니다. 직전 고점을 넘기려고 계속 지금 고가놀이를 좀 하고 있는데 일봉 자체의 캔들 자체는 되게 조그만 편이긴 한데 직전 고점을 계속 저항을 막고 있는 지금 7,200포인트의 어떤 저항선을 좀 돌파를 좀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네. 눌림목이 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1이평조차도 내려오지 않고 단기 이평이 5일이평과 11이평이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국내 코스피 주가,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나 항생에 맞춰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약간 우려감에 의해서 좀 빠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발생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스닥이나 항생을 매수로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기도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확 눌렸다가 한번 좀 이렇게 눌려주고 어느 정도 지금 상승폭 자체가 여기서 올라간 거거든요. 거의 지금 5,820포인트 찍고 나서 계속 지금 상승하는데 7,200포인트까지 단기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소 3분의 1 지점까지인 뭐 7,000포인트까지라도 좀 밀려주거나 아니면 뭐 좀 세게 눌려서 6,800포인트까지 눌려서서 61이평까지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매수의 적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네. 기술적 분석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저항, 그러니까 추세, 하락 추세 저항을 뚫었어요. 그러면 눌림이 한 번만 와준다라고 한다면 예쁜 채널을 그리면서 상방 쪽으로 좀 가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아직까지는 뭐 매도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눌림 한번 주겠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들어가면 약간 좀 크게 물릴 수 있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 버리면 단기적으로 7,250포인트까지 단번에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일단은 뭐 해외 지수, 뭐 항생이라든가 나스닥 지수는 아직 매도를 좀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는 포지션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좀 관망 자세 좀 지켜보시고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국내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4포인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저번 주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던 걸 그대로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이 차트를 끄면서 이게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저번 주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녹화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눌렸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가 지금 켜져 있는데 제가 코스피 지수 잠깐 좀 차트를 업종 차트를 좀 열어드려서 볼게요. 네. 자, 여기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 그림을 그대로 놔둔 건데 저항선을 뚫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눌림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빠지면 어디까지냐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2,134포인트. 여기가 키스마크 지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여기가 내려오면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다시 오면서 좀 강하게 상승 추세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희가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SK하이닉스나 좀 우량 종목들을 좀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얼마큼 눌릴지가 관건이긴 한데 만약에 얘가 종합주가지수가 2,130포인트까지만 내려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좀 우량 종목들을 좀 담아볼까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노려보는 자리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만약에 종합주가에서 이 정도 빠진다라고 한다면 선물지수는 274포인트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면 좀 길게 장기간으로 한 일주일 스윙으로 가져가는 롱포 매수 쪽으로 저희가 좀 가져가 보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요렇게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이 자리가 깨지냐 안 깨지냐 내일 정도 판단이 날 것 같아요. 내일 한 번 더 눌려준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하루 정도 양봉이 뜰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세게 눌린다고 한다면 2,130포인트까지 눌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파이더스타와 함께 국내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미증시 주식시장에서 꼭 함께 살펴봐야 하는 시장들 각각의 투자 전략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선 나스닥 지수하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포지션 자체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이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지금 지수 자체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올라갔을 경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직전 고점이 뚫리면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나스닥이든 항생이든 굉장히 그 직전 고점의 라인을 돌파했을 경우에 굉장히 강한 양봉이 나온 다음에 한번 눌림이 줄 수도 있고 지금 바로 눌려도 이상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 매도다, 매수다 이걸 좀 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조금 더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국내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도 좀 소극적으로 단타 매도로 노려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130포인트까지도 눌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장 대응하실 때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리치스타의 의견도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MSCI 중국 A주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계속 이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중국 증시는 좀 계속 잘 가고 있는데 각각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 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을 때 좀 안 좋은 뉴스가 터지면서 아래로 쭉 밀렸었죠. 네. 근데 그때도 그날 자체도 외국인들은 그 전부터 팔고 있었습니다. 계속 외국인들 팔고 있었다는 게 그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북미 정상회담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핵심은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거냐면은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때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그날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선언문이 나왔었다 하더라도 증시가 급등하는 그런 장은 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었어요. 외국인이 현선물 계속 팔고 있는 와중에 그냥 중국 증시도 좋고 그리고 나스닥 선물, S&P 선물도 좋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올라간 것뿐이거든요. 네. 결국에 그날 장이 하락했던 거는 그 북미 정상회담이 안 좋게 끝난 거는 그냥 단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할 뿐이고 원론적인 이유가 있죠. 원론적인 이유는 결국에 MSCI의 비중 중국 A 종목을 이제 비중을 확대한다는 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 A 증시를 이제 MSCI에 좀 편입을 좀 비중을 확대하겠다 그런 게 이제 핵심 관건이거든요. 네. 어떤 말이냐? MSCI 자체가 뭐냐면 이제 모건 스탠리 이제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펀드 투자자들 그리고 헤지사들 그리고 투자은행 그리고 상호펀드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 그게 MSCI하고 FTSE라고 있습니다. FTSE라고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인스체인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지수를 가장 많이 전 세계 투자자들 그리고 심지어 국가 단체들도 이 지수를 참고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지수에서 두 가지의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MSCI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수 중에 하나가 MSCI하고 FTSE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MSCI에 편입이 돼 있거든요. MSCI에 편입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MSCI에 편입돼 있으면서 그 MSCI 안에도 두 가지의 분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흥지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선진지수가 있는데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신흥지수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같은 신흥지수에 포함이 돼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신흥지수 비중을 늘리게 돼버리면 비중을 이제 20%까지 확대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에 반대적인 우리나라 편입률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우리나라 편입률이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MSCI의 중국 증시가 MSCI에 편입이 좀 많이 확대되면은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다.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왜인지는 이유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세하게. 예, 자세하게 근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아야 정확하게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MSCI에서 중국 증시를 이제 5%에서 20%대까지 확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올해 중순 말 이렇게 쭉 이제 연계해 나간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 A가 아니라 중국 B까지 상해 B까지 이제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가 같은 우리나라가 MSCI에서 같은 이제 같은 지수에 편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진지수하고 신흥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 증시는 신흥지수거든요. 네. 같은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디 한 군데를 비중을 늘리게 되면 어디 한 군데는 비중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신흥지수들 다 비중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중국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비중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거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증시는 당연히 중국 항생 증시는 올라갑니다. 항생보다도 중국 증시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 한참 오를 때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곤두박질 쳤죠. 그 이유가 그거인 거거든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상하게 끝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떨어지려고 했었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 타이밍에 떨어진 것 뿐이에요. 그게 이유인 건데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벤치마크 지수인 MSCI하고 FTSE 이 지수들에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수 두 가지 지수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우리나라 편입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하죠.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은 결국에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당연히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기관이 조금 방어적인 모습을 나서고 있으면서 현물을 좀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의 힘이 딸립니다. 솔직히 기관의 힘이 딸리고 더군다나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은 뭐 가끔 가다가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뭐 매수를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선물도 매도 그리고 현물도 매도 현선물 다 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계속 매도 포지션만 노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 증시나 뭐 중국 증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중국 증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항선을 조금 돌파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차트를 길게 눌려보면은 저항선을 지금 돌파했거든요. 저항선을 돌파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지 중국 증시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이 위에 이제 두 구간의 추세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디가 저항선이 있는데요. 3097의 저항선과 3219의 저항선이 있거든요. 상해 종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디가들까지 이제 이탈하게 되면 중국은 다시 한번 이제 3,400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자리들에서 돌파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중국도 강한 반등 후 약간 횡보 또는 조정, 약간 눌림목의 타이밍을 아니면 단기 조정목의 타이밍을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일단은 MSCI에 대한 그 완벽한 호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경기 둔화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국 증시가 이제 GDP도 그렇고 그리고 PMI 제조업 지표도 안 좋고 그 부분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만 제조업 PMI가 안 좋냐? 미국 쪽도 조금 경제 지표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은 지금 계속 트럼프와 시진핑이 잘 끝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만약 그게 조금 잘못돼 버리면 증시는 이제 악재가 겹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이거예요. 중국 증시나 미국 증시가 좋아도 단기간 조정은 불가피한 거고 일단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항선을 돌파했지만은 결국에 위에 마디가를 안착하지 못하면서 밀리는 모습, 이 모습이 보여졌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래에서 매수의 힘을 강하게 받고 올라와서 이때 뭐 일봉상의 매수 시그널을 뜨면서 강하게 받고 올라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도 시그널을 뜨면서 아래로 좀 떨어지는 모습. 즉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2240짜리를 안착을 해야지만은 적어도 2, 3일 정도 안착을 해야지만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발생하는데 결국에 그 자리를 안착하지 못했고 하루 만에 바로 그냥 터치하고 밀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나라 증시는 미 증시나 중국 증시가 좋아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모습이 저는 그렇게 흘러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2220선에서는 지수 추정형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2222에서는 인버스를 들어왔거든요. 하락에 베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으로도 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버스에도 베팅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눌림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아까 스파이더 스타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2136자리. 이 자리가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약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 지지가 살짝 나왔다가 며칠 안에 다시 무너뜨리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레인지는 좀 더 길게 이뤄질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이탈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2136에서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SCI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는 참여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가 좋아도 국내 증시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안 좋으면 국내 증시는 더 안 좋다. 이렇게 시장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지금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단기간에 100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거의 한 70포인트 가까이 지금 밀렸잖아요. 70포인트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약간 반등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래도 추세는 하방 쪽으로 틀어졌다. 추세가 이제 전환됐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은 맞겠습니다. 눌림목이 아니라 단기 조정의 구간으로
왜냐하면 단기 3일 동안 하락폭이 너무 큽니다. 이 하락폭이 장대 연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갭을 메꾸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은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큰 이슈, 그러니까 무역 협상에 대해서 완전 뭐 타결돼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 한은 국내 증시를 밀 수 없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국내 증시도 조금 바닥 쪽에서 좋은 종목들 매수하는 게 전 좋은 선택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리치스타께서는 국내 증시가 왜 빠지고 있는지 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는데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이유 그리고 지수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에는 커플링 되는 현상을 많이 보였던 우리나라 증시인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중국 증시가 올라가도 국내 증시는 안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 디커플링 구간인지 디커플링 구간으로 진입한 건지 또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리치스타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국내 증시하고 글로벌 증시하고요. 네. 이미 디커플링이죠. 이미. 이 디커플링이 된 지는 한참 오래됐습니다. 한참 오래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디커플링이 됐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디커플링을 해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 증시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시는 좀 덜 떨어야지 디커플링을 조금 마치거든요. 네. 커플링 상태로 전환이 되는데 그거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조금 어렵긴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미 증시가 굉장히 강해야지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될 것이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도 저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이거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역 협상이 잘 끝나면 미국 증시 올라가죠. 근데 무역 협상에 대해서 조금 반발적인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나스닥 증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200에 가까웠을 때는 어저께 포인트를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저께 7,210까지 찍고 난 다음에 선물 지수로요. 네. 7,211까지 찍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밀려 보이더라고요. 결국에 투매 심리도 많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신다면은 7,200 근처에서는 나스닥을 일단은 그래도 뷰를 매도 쪽으로 조금 더 바라보는 게 좀 맞지 않겠냐. 일단은 제가 한번 선물 지수 차트 나스닥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나스닥 선물 지수. 네, 나스닥 선물 지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 뭐 좀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어제장의 고가가 7,211.50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어제 분명히 저희도 해외 선물할 때 나스닥을 매수를 받다가 뭐 짧게 수익을 뭐 이절이 돼봐가지고 짧게 수익밖에 안 됐지만은 매수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절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매매를 그만했는데 나스닥이 아주 갑자기 100포인트를 쭉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위에서 물량이 또 너무 많이 추회된 게 나스닥한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도 좀 많이 달린 모양새고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은 7,200까지는 열려있긴 하지만 7,200 쪽에서는 약간 하방 쪽을 조금 바라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극점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리치스타께서는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주식은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구간인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좀 걱정되네요. 우리 스파이더스타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건 맞아요. 디커플링이죠. 근데 지금 나스닥,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스닥이나 항생을 지금 따라서 매수에 들어가기도 참 어려운 자리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지금 매수 자리는 그러니까 매수는 매수인데 과연 지금 따라갈 수 있겠느냐? 못 따라가요. 그러면 언제 따라갈 거냐?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7,200포인트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저는 이제 좀 바라는 게 참 61편까지 밀려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00포인트나 200포인트 정도 좀 내려왔을 때 그때 좀 편하게 매수를 좀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완전히 추세를 꺾어가지고 꽂는다? 뭐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의 최소 3분의 2 지점이라도 좀 내려와요. 3분의 1 지점이라도 뭐 피보나치 수율 뭐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뭐 38% 정도? 지금 이제 아래쪽에서 지금 5,820포인트에서 올라갔으니까 피보나치 수율 대입해가지고 최소 38%가 됐든 25%가 됐든 좀 눌려줘야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맘 놓고 매도를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타 쪽으로 뭐 매도를 따라가는 건 좋지만 네. 이걸 뭐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져가면서 매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대신 만약에
하락폭에 대해서 지금 상승폭까지 지금 만약에 25% 이상, 그러니까 뭐 한 30%, 38.2% 정도 눌려준다고 한다면 그때는 매수에 적기일 수 있겠죠. 또 다시 상승 쪽으로 채널을 만들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눌려주는 건데 과연 눌려주겠느냐에 대한 의문점은 사실 좀 가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스파이더스타께서도 역시나 지금 디커플링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종목 이슈, 저희 갈 길이 멉니다. 종목 이슈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이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빈손 회담. 입장차를 확인한 북미, 향후의 경협주 대응 방법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협주 급락에 반사수혜 받는 제약바이오와 중국 소비주,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까지 이 중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종목들까지 저희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부터,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살펴볼게요. 경협주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빈손 회담 입장차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협주들이 20% 이상 급락하는 등 어제까지만 해도 흐름이 참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선발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저점이다 싶어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우리 스파이더스타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경협주는 제가 한 방송에 나오고 나서 제가 거의 한 번도 경협주를 좋다라고 생각한 적이 제가 없을 거예요. 진짜. 저 진짜 경협주 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 테마 좀 워낙에 안 좋아하시죠? 잠깐 동안. 잠깐 동안? 한 번 정도 있었나? 한 2, 3일씩. 한 10번 안 좋다고 얘기하면 한 번 진짜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번 주도 제가 나가서 뭐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게 뭐냐. 경협주 왜 합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일단 수급 자체가 개인이 너무 쏠려 있다. 그리고 재무 상태표가 별로 좋지 않다. 재무가 좋지 않고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는데 거기다가 수급이 개인이 몰려 있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예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협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습니까라고 하면은 뭐 이건 소용이 없는 거니. 그러면 이유를 한번 보죠.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이제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 아난티, 그다음 용평 리조트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아난티 한번 보시죠. 급락했죠? 다 28일 날 급락한 건데. 그쵸. 용평 리조트, 현대 엘리베이. 이게 지금 이제 뭐 관광산업이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 개성공단 관련주가 뭐 신원, 제형 뭐 솔루텍, 그다음에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그다음에 뭐 산림 조경, 산림 뭐 이런 산림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경농, 대유, 이건산업.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철도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효성 모엠비나 뭐 대유 위텍, 뭐 대IT, 에코마스터, 푸른기술 이게 뭡니까? 차트가 이게 지금 야 시청자분들 이거 차트 보시면은 아마 지금 굉장히 막 속이 끓으실 텐데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거 수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수급. 네네. 수급을 보시면 지금 저번 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수급이 개인에 굉장히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만 사고 있었어, 개인만. 근데 지금은 보면 아난티부터 쭉 훑어보면 용평 리조트하고 그다음 현대엘리베이 보면 지금 외인 수급 들어오죠. 그다음 신원 외인 수급 들어오죠. 근데 이거 개인들은 다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들이 투매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갖고 있던 물량을 외인들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번 주만 하더라도 개인만 수급이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외인 봐봐요. 지금 인디에프도 마찬가지로 외인 수급 들어오죠. 좋은 사람들 개인 팔고 있고 외인 들어오죠. 경농 개인하고 개인 쭉 갖고 있고 외인 들어오죠. 대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인들이 저번 주까지만 개인들이 100%였다면 이제는 외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 지금 폭락하고 나서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 떴는데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 망한 이 차트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폭락했잖아. 그냥 땅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지금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이 급등락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고 그럼 얘 좀 더 빠지겠죠. 뭐 9,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한참 있다가 또 뭐 좋은 여건이 있으면 또 올라가겠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이 또 걸리겠냐는 거. 이거 사람 마음을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물려 계신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응 방법을 아셔야 되겠지만 아마 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으니까 많이는 안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점 라인에서 매물대 지금 소위 말해 키스마크라고 하는 이런 매물대 지지 자리에서 평균 단가 맞추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지금 현재 경협주에다가 평균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인 물량을 넣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지금 올라갔을 때 과연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엔 더 했어요. 예전에는 뭐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보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예전에도 좀 예전보다 지금이 더 심하죠. 제가 봤을 때 올라가더라도 지금 여기 뭐 27,500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물타기하고 평균 단가 맞춰갖고 23,000원을 빠져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겠냐. 근데 추가적인 매수는 사실 좀 부정적인데 지금 수급 자체가 외인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외인조차도 또 언제 개인한테 떠넘기고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경협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121평, 지금 61평이 전부 다 무너졌는데 용평 리조트, 현대엘리베 다 마찬가지인 게 61평을 한 번에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121평조차도 무너진 종목들은 빨리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나마 61평이나 120평 살려있는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다 120평 무너지면 나오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더 빠질까? 제가 봤을 때 더 빠질 것 같아요.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 자체도 없고 또 언제 또 이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미 개인들이 다 떠나고 있다는 건 뭐냐, 외인들이 사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또 개인들 들어오면 또 팔아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추가적인 물량은 더 이상 안 들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좀 빨리빨리 손절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아마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꽤 오래 물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하고 다른 종목을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알겠습니다. 스파이더스께서는 워낙에 뭐 테마주는 자제를 하자라는 주의시기 때문에 경협주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의견을 종종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말씀 주신 대로 경협주 중에 지금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더 빠진다면 저가에서 좀 옥석가리기를 해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솔직히 경협주 같은 거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네. 아래쪽 푸른 기술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저는 경협주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 경협주를 하려고 하면 이런 매물대 있잖아요. 쌍바닥 지지자리에서 지지받는 거는 저는 이거 무너진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죠.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진짜 1680원 추가 매수 받으면 여기서나 받으셔야 돼요. 이런 자리들. 굉장히 큰 매물대죠. 이런데. 이런 자리에서나 추가 매수를 받으셔야지 어정쩡한 자리에서 매수 받았다가는 물량만 지금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도 눈에 보이는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전부 다 말을 해주진 않지만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물리더라도 크게 물리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도 6,660원에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여기는 지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려면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받았지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최소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고 큰 뭐 이중바닥이나 쓰리바닥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지금 뭐 대하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런 쓰리바닥 자리들 최소한 5,400원. 효성, OMB 이런 거죠. 여기 8,000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하방으로 빠져야 될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이렇게 왔다가 또다시 이렇게 내리꽂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지. 그래서 차트를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차트를 그냥 펴놓고 이렇게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자리에서만 조금 좀 추가 매수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혼자서 또 차트를 분석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스파이더스타의 개인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리치스타께서는 지난주 이 시간에 경협주를 노려보되 북미 회담 끝나기 전 28일 전에는 정리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28일에 진짜 경협주들 뭐 죄다 그렇죠. 폭락이 나왔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좀 희망을 안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스타님 경협주에 대한 생각 지금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제가 북미 회담에 대해서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라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 남북 경협주는 건드려봐도 괜찮다. 그쵸. 왜냐하면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대장주들은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제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되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기 전날 종가나 아니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날 당일 시초가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벤트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벤트가 이제 어차피 주식은 기대 심리를 먹고 살아가는데 이게 산업문 뭐 결렬이 돼서 물론 협상이 이제 결렬이 돼가지고 더 빠진 거는 없잖아 있죠. 하지만은 협상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많이 못 갑니다. 올라갈 것보다는 떨어질 일이 더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왜냐? 더 이상 이벤트가 없는 거거든요. 이벤트가 없으면, 결국에 이벤트가 없으면, 상승의 이벤트가 없으면 결국에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북미 정상회담 끝나기 전날 종가나 아니면은 북미 정상회담 끝나는 당일날 시초가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물려 계시는 분들 또는 생방송을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방도 그렇고 시청자님들이 조금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이거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은 답이 없죠. 지금 이만큼 밀려버렸는데 네. 북미 정상회담에 관계되어 있는 종목들은 거의 그 가격 대비 뭐 한 30% 밀려버렸어요. 지금 이미. 그쵸. 네, 30% 밀려버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기다렸다가 반등 나와주기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손절을 안 했다면은 손절 타이밍도 이제 놓쳐버린 거죠. 그나마 오늘 조금 장이 그래도 오늘 장의 그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남북 경협지요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한 종목들도 없잖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이 종목들 조금 노려보면 뭐 대표적인 뭐 아난티도 있고 이건산업도 있고 뭐 영평 리조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장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글쎄요. 반등세가 좀 더 진행돼가지고 좀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어떻게 추매를 할 수 있는 구간도 아니에요. 추매를 한다면은 좀 더 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탈출을 해야 되는 거고 반등이 조금 지금 하락폭의 한 50% 수준까지만 반등이 올라와 준다면은 일단은 손절을 해야죠. 굉장히 크게 보시네요. 네. 아마 하락폭이 50%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무조건 않나. 나와야죠. 그 정도 거기까지만 올라가 준다면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까지 올라가 준다면은 무조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근데 그렇게 올라갈 일이 별로 확률적으로는 5%도 안 돼요. 진짜로 말씀드린다면 100에 5번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북 경협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대북 이슈가 일단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왔던 것뿐이고 그렇죠. 이제 이슈가 또 사그라들면 또 다시 밀리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치스타 의견까지 이렇게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종목 이슈 두 번째입니다. 경협주 급락하니 매기가 제약바이오나 미세먼지 관련주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소비주까지. 지난주에 또 중국 소비주 중에 살펴봐야 할 종목들 스파이더스타께서도 꼽아주셨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3월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을까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네. GRT하고 로스엘 오가닉 T코스메틱. T코스메틱. 오늘 저번 주에 발음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이 종목들 제가 세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눌린다. 눌리면 61위평에 좀 들어가 봐라 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번 주, 그러니까 저희가 며칠이죠? 그러니까 이날이죠. 2월 26일 날 가격대가 여기였습니다. 이날.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방송한 날인데. 네. 그래서 이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중국 소비주 관련주 해가지고 뭐 GRT나 로스엘, 오가닉, T코스메틱 요거 이 세 종목 얘기할 때 61위평까지 눌려주면 네. 여기서 한번 매수 받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오가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위평에 닿으면 대충 가격이 지금 2,67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 자체가 여기죠. 61위평 여기니까. 네.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한 10% 정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61위평에 받아보시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 깨지면 나오셔야 되니까 여기 뭐 이쪽 직전 저점인데 목표가 자체는 120일평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1위평에 닿을 때 이 녹색선이 61위평이니까 네. 이 정도에서 10% 정도 받아보시고 직전 저점 라인 여기가 2,500원 정도 오면 또 10% 정도 받아보시고 평균 단가 한 2,400원, 2,600원 정도 맞추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좀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가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로스엘 같은 경우에 너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61평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좀 못 들어가는 거고 GRT 같은 경우에 좀 기다리시면 제가 봤을 때 좀 내려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이 키스마크 지지 자리 내려오면 좀 받아볼 수 있지 않겠나. 이 자리 뭐 한 2,100원 정도인데 이 자리는 61평에 닿아주면 좋겠지만 안 닿아준다라고 한다면 2,100원 정도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뭐 조금 요즘에 미세먼지가 조금 뭐 위닉스 550 대유, 위니아, 모나리자, 웰크론, 뭐 크레인사이언스 이렇게 좀 많은데 웰크론이 잘 가요. 근데 지금 저는 솔직히 웰크론이 마스크 업체다 보니까 네. 미세먼지 쪽에서는 잘 가죠. 저도 계속 사고 있거든요. 마스크를. 그런가요? 웰크론 거요? 네. 저는 이것이 웰크론 보시면 장대 양봉 뜨고 나서 지금 점으로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 종목도 보시면요. 급등하죠? 점. 네, 점으로 이거 지금 올라갔어요. 에베레트 산맥이잖아, 이거.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거 완전 에베레스트 산맥이잖아. 이거 지금 이런 종목들이 또 올라가다가 또 여기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3,000원, 3,500원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장대 양봉 뜨고 직전 고점에 저항받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웰크론이라는 마스크 관련주는 제가 딱 하나 그냥 답은 아닌데 미세먼지 관련주 하실 분들은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제 라인에다 뭘 하나 넣을 건데 제가 기술적 분석을 가끔 얘기하면서 보조지표를 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여기다 뭐 하나 넣어드릴게요. 네. 뭘 넣으실 건가요?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인데 미세먼지 관련주는 최소 볼린저 밴드 하단선 찍으면 들어가지 상단선이나 중앙선에선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단선 내려왔을 때 최소 볼린저 밴드 하단선 찍을 때 단타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지금 상단선을 찍거나 중심선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미세먼지 관련주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물론 물릴 수 있겠죠. 물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네. 최소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닿을 때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해라.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파이더스타께서 관심을 가져봐야 할 업종도 살펴주셨고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없나요? 제약바이오주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사실 관련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제약바이오주가 있다면 최소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닿았을 때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 물론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박스를 치는 종목들도 많고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추격 매수는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이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최소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들어갔을 때 그래도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됐든 아니면 미세먼지 관련주가 됐든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만 조금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중에서도 어느 종목을 언제 접근하면 좋을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리치스타께서는 지난주 이 시간 중국 소비주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눈여겨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제약바이오하고 미세먼지 관련주까지 어떤 업종 추천 주실 건가요? 일단은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신세계하고 호텔신라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신세계하고 호텔신라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아래에서 잡아야지 위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 잡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세계하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신세계는 오늘장에 조금 다시 상승한 채로 마감했는데 호텔신라는 조금 밀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호텔신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호텔신라는 오늘장에 좀 밀렸는데요. 이 종목들 어차피 불가피하게 우리나라 증시 때문에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면은 신세계하고 호텔신라도 조금 늘림 들어오면 그때 따라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굉장히 좀 눈여보이는 주식 중에 하나가 웰크론이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마스크 종목 중에서는 웰크론을 빼면은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일단은 이 종목이 2,630원에서 강한 반등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2배, 더블 가까이 올라갔는데 더블은 좀 못 찍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미세먼지가 원래 봄철에 더 기성을 많이 부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요즘에 뭐 겨울부터 해가지고 계속 미세먼지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미세먼지가 좀 잠잠해지면은 좀 날이 좋고 그러면 이 종목이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떨어져요. 눌리게 됩니다. 네. 네, 눌리게 되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좀 눌리게 된다면은 저 아래 한 4,000원 이하 구간, 뭐 3,500원 구간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서나 이제 미세먼지가 조금 얘기가 조금씩 나온다 할 때 그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참 많이 밀려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 종목 사면은 잘못하면은 진짜 고가에 물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미세먼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런 종목들 들어가려면은 이미 초반에 들어갔어야 돼요. 이미 미세먼지가 계속 급승을 부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초창기부터 들어갔다면은 뭐 좀 수익 좀 봤을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항상 5,000원 이하 주식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맞아요. 5,000원 이하 주식은 잘 보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 계속 눌릴 때마다 조금 관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주에서 지금까지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계속 찬양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종목들 다 잘 가고 있죠. 뭐 한미아품, 강스텐바이오텍, 뭐 동아ST, 대웅제약, 유한양행 다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이제 컨퍼런스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회의가
계속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조금 늘림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 테마군이 제약바이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소비주로는 세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신라하고 신세계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요 세 종목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뭐 한미약품, 대웅제약, 강스텐바이오텍, 유한양행, 뭐 레오켄바이오 뭐 이런 정도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각 업종별로 종목들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바로 퀴즈 정답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퀴즈였죠. 너무 쉽다고들 말씀해 주셨는데 정답은 1번 미세먼지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휴대전화 뒷번호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8850님, 6300님, 그리고 7480님과 9628님, 4474님까지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중복 당첨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당첨된 분들이라면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